많은 미용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미용하시지 않더라도 다른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을 했을 때 이런 거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했던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연 대표님이 너무너무 좋고 밝은 기운으로 시작해 주셨고 이제 다음에는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준비를 많이 알짜배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우는 과정 때 인턴 때 잘해야 디자이너 때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진짜 근데 맞다고 전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인턴인데 어떻게 저를 어필하는 게 잘하는 직원처럼 보일까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의식 있는 파트너 인턴 크루들이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좋고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롱에서 일하겠다, 고객을 만나겠다, 그렇게 미용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에도 나가고 있는데 전화하기를 과제를 내줬어요. 근데 요즘 알바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훌륭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용과 그렇게 알바하는 것에서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걸까요? 고객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주 기술이 무엇이냐가 다른 거지, 고객을 만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이미 현장에 오기 위한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얼굴로 만나고 있을까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음식점에 가면 서빙해 주시는 그분의 표정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맞아요. 네. 들어가는 순간 우린 느낌으로 알아요. 이게 잘 왔다, 나가야 되나? 인사. 알바생의 인사.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매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우리와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인사하는 자세. 그러니까 1번이죠.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살롱에서 인사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매장 앞에, 문 앞에 매트 있죠. 매트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네네네네. 아니면 무슨 해요 이렇게 써있죠. 매트를 밟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걸 훈련시켰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입구에 앉아있어요. 저는 데스크에. 그래서 큰 소리로 인사 안 하면 다시 빠꾸. 그렇게 해서 출근 도장이네요. 네, 출근 도장. 인사가 출근 도장. 그건 디자이너 선생님들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있는 매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마이크를 켜고, 제가 이제 거기 대기석이 없어도 마이크를 켜면 어디서든 우리가 듣잖아요. 마이크를 켜고 거기에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은 머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죠? 대답을 같이 해줘야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파트너분들이 누가 본인의 인사에 대답을 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의 할 도리를 다 해서 내가 왔다는 걸 표현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인사 안 하고 쑥 지나가면 머리하면서도 되게 불쾌해요. 제가 날 봤는데 못 본 척 하나? 되게 무시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공기감이 되잖아요. 맞아요. 매장에. 맞아요. 인사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인사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는 미소. 미소. 네, 미소 중요해요. 아예 같이 붙어 다녀야죠. 인사 미소. 네, 인사 미소는 짝꿍이죠. 네. 안 웃고 인사하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무서워요. 요즘같이 특히 마스크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분 안녕하세요. 근데 눈이 안 웃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코로나 마스크 인사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눈썹을 움직여주시라. 안녕하세요. 반가움을 자유롭게 써주시라. 이건 제가 어떤 교육을 가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교육은 다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반응도 없어. 더 무서워요. 그래서 1번 눈썹을 좀 움직여주셔라. 못 알아듣겠으면 인상이라도 써주셔라. 그래서 눈 인사가 이제 많아지네요. 그쵸,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인사, 미소, 이게 짝꿍입니다. 나를 알리는 작업 중에 하나라서 고객님들 오셨을 때도 디자이너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인턴이나 크루 파트너 분일 때부터 고객님한테 나를 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서 선생님께서 고객님 준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운 뭐 해드릴게요, 뭐 보관해드릴게요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가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인지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이게 직원들끼리도 눈인사와 미소,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접근할 때도 인사와 미소. 제가 이제 실습 나가는 대학생분들한테 일 못해도 된다. 실수할 수 있다. 인사 잘하고 웃는 얼굴로만 한 달을 잘 보내고 와도 우리 살롱으로 취업 꼭 나와야 돼. 적어도 이런 인사는 받고 나와야 돼. 이제 받아야 되는 임무네요. 하나의 임무. 네, 임무죠. 아. 잘가 웃으면서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쯤은 보내주는 거.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센스? 아, 센스. 센스는 감각이거든요. 센스가 있다. 저 친구 왜 이렇게 센스 있지? 그럼 저 친구 눈치 빠르다, 눈치 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물론 알아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센스는 개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센스 있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분의 분위기를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이게 센스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를 들자면 너무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살롱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고객님 누구를 불러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들여다보는 고객이 있다. 그랬을 때 내가 먼저 빨리 달려가서 어떤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를 물어봐주는 파트너. 최고죠. 사실 두리번 거리기 이전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주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들도 있는데 한두 번, 두리번 거리는 걸 포착하는 것도 눈이 보일 수 있는 센스고요. 또 고객님뿐만이 아니죠. 선생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서 해주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알아서 해준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살롱에서 계속 누적해서 그거는 쌓여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둔감한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 센스도 저는 매뉴얼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매장에서 필요한 센스 1번에서 100번까지 그거는 프로세스로 알아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보다. 그래서 저는 센스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센스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하는 매뉴얼 어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감각 경험을 디자인하라라고 해서 그 메뉴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뭐 책을 볼 때 발끝을 이렇게 세운다 이런 건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신입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둔감한 친구들은 3년 지나도 크게 몰라요. 발끝을 책을 볼 때 발끝을 올린다. 핸드폰을 할 때 고개가 너무 숙여져서 어깨가 굽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무릎 쿠션을 하나 준비해 준다.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너무 많았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각을 여는 방법이었고요. 촉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촉각에서 지금 남자 고객님 예를 들어서 커트를 했어. 커트포를 뺐어. 근데 옆에 있는 고객님 커트를 또 쳐야 돼. 그럴 때 이 커트포 쳐서 바로 옮겨주면 어떨 것 같아요? 찝찝하죠. 찝찝하죠. 왜 찝찝할까요? 봤으니까 이 사람 다 왔던 거야 나한테 다. 이 사람 다 왔으니까 여름인데 이제 땀났을 그렇죠. 거고. 땀났을 거고 그 다음에 분무했죠. 분무해서 커트포 젖었죠. 네. 여자 긴 머리면은 여기 해서 젖었죠. 촉촉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말 같은 때 생각해보세요. 바쁘니까 여기 뺐다가 여기 뺐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 시대의 코로나에서도 위생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겠는데 봤을 때 어떤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정서로 느껴지기 때문에 불쾌하다, 불편하다, 축축하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 감정이 아니잖아요. 정서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넥페이퍼를 하고 해준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그걸 단지 서비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감각으로 느껴져서 정서로 오는 건가. 그거네요. 이제 센스라는 거는 일단 길러질 수 있는 거고 그걸 매뉴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길러간다는 거죠. 네, 원래 갖고 있는 장착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다 장착되어 있는 사람만 미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매뉴얼 정도로 기본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이 쌓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중요한 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귀찮아서 안 하고 불편해서 안 하고 이게 관심이라서 관심이죠.
작은 손짓에 이제 감각을 반응한다는 건 관심이라서. 관심이 이거 좀 진짜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막 많아요. 더 배우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대답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대답이요. 네. 이거 진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안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거는 꼭 파트너만의 역할은 아니긴 하죠. 맞아요. 그래도 디자이너들도 네. 똑같아요. 파트너분들도 파트너 때 훈련이 되신 분들은 디자이너 때도 전 대답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답을 안 하고 갔을 때 대답을 못 들었을 때 상대가 불편한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너무 답답해서 다시 재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답을 하고 물어봐 준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됐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이건 누가 듣고 있어요? 고객님이 듣고 계시죠. 고객님이 말씀은 안 하시고 핸드폰 보시고 책 보시지만 누구님 저 로트 3호 좀 갖다 주세요 했을 때 파트너가 말없이 가버리면 고객님도 불안하죠.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런 생각도 하고 이 팀은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파악하죠. 네 선생님 제가 3호 준비해 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럼 고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저 친구 너무 괜찮다. 대답도 잘하고 왠지 파마도 되게 잘 말 것 같아. 그때 선생님이 네 고마워요. 여기 파마 예쁘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같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고객님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갔는데 예쁘게 잘해드립니다. 선생님 이게 나올까? 안 나와요. 이게 서로가 주고받는 에너지인 거죠. 그 실제 사례가 있는데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와인딩을 할 때 같은 상황이라면 3호 갖다 주세요. 3호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객님이 딱 너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인상적이라고. 네, 그래서 고객님이 이직을 하는데 이제 자기도 배움의 자세를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고객님 그렇게 직접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도 또 다른 걸 느낀 거예요. 네. 그거 시키지 않았거든요. 네. 그 백트래킹, 백트래킹. 얘기했을 때 똑같이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내 지시사항을 네.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벌써 고객님들이 이분을 존중하게 되죠. 파트너분들의, 인턴분들의 존중을 받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매너를 보였을 때 고객님들도 충분히 존중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 언택트 해가지고 로봇이 서밍하는 거 보셨죠? 네네네네. 트레이. 네. 트레이는 못 봤는데. 트레이가 로봇인데요. 사람이 서빙 안 해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기계가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기계는 불쾌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야만 저는 미용을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좋아하는 그런 프렌들리한 마음, 그래서 이게 미용을 오래 행복하게 롱런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근데 이제 나는 낯가림도 심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죄송한데 노력은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봤을 때 정말 미용이 아니신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저는 일단 그분이 인턴이라면 디자이너까지 만드는 건 도와드려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디자이너 이상이 됐을 때는 오직 나의 매력으로 고객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사실 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탐구해서 그렇죠.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그 부분도 노력해야만 지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트레이닝에서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좀 잘 못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인 그런 인사 문화를 만들어서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도 100번 정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연습하는 걸 시키다 보면은 처음엔 안 하던 거라 스트레스 받겠지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것 또한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순간적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나, 내가 고객을 얼마나 좋아해요 라는 마음과 눈빛과 전달과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시술과 이런 거에서도 관계십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막 미용을 하는데 누구나 다 활발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런 맞아. 태도는 아니어도 네 그런데 내 일에 대해서 그게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노력을 하시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데서 이제 공감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많으니까 그럼요. 그런 거를 많이 배우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낯가리면 고객님들은 더 낯가리시니까 또 이 미용을 정말 사랑한다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스스로를 가꿀 수 있는 셀프 연출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셀프 연출력. 네, 디자이너가 돼서 어느 날부터 옷 잘 입는다. 나 이뻐 하면 잘 입어야지. 안 돼요. 그 유니폼을 입잖아요. 맞아. 유니폼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도 멋스럽게 입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자르고 뭐 리폼하고가 아니라 유니폼 자체를 깔끔하게 입고 헤어에서의 연출력을 아침에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헤어를 예쁘게 하고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고 향기 관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자기 스스로를 꾸밀 줄 아는 모습을 인턴 때부터 길러주셔야 돼요. 이런 비주얼의 느낌에서도 실내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머리를 선생님한테도 맡기지만 파트너분한테 맡겨도 내가 안심이 돼 정도의 어떤 스타일력을 갖추는 거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기술을 연습하는 것처럼 인사를 연습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야 할 일입니다. 파트너분들은 사복 입는 거 보면 진짜 예쁘게 잘 입으세요. 너무 잘 입어요. 너무 잘 입고요. 다른 사람이고 네. 스타일링도 잘하잖아요. 오히려 배워야 될 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유니폼 입어도 그 스타일링은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저는 셀프 연출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얼룩, 신발 뭐 이런 모든 관리가 필요하죠. 학생이 아닙니다. 20대 이후의 사회인이시거든요. 팀제 혹은 프리로 네네. 볼 때 어디서 불러야 간다. 일을 할 때. 뭐 센스라는 표현보다 내가 어디에 가서 일할까, 누구를 지금 도와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부르게 되죠. 부르면 하기 싫어요. 맞아, 괜히. 제가 인턴 때도 많이 있었던 일인데 항상 바쁜 선생님이 있었어요. 맞아요. 너무 바빠요. 항상. 심지어 그 별명은 블랙홀이에요. 못 나와. 들어가면 못 나와. 뭐 하나만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붙잡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피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선생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잠깐이라도 짬이 있으면 이미 나는 끌려가거든요. 그때 저는 완전 전략을 바꿨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나면 안 부르고 필요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하면 내가 가서 도우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때요? 제가 도와주러 간 거잖아요.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나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일할 때 저의 태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랬어요. 현이야, 우리 팀 회식하는데 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렇게 관계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 곳을 찾았을 때 또 내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그 선생님이, 그 선배님이, 그 후배가 나를 또 도와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스스로 리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작은 셀프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셀프 리더십, 내가 동기부여를 스스로 주고 가서 돕고 모든 일은 다 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인 거죠. 누가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 저기 가야 되니까 네. 내가 먼저 그냥 가자. 그렇죠.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곱창. 고객님이 부르면 심부름, 내가 가면 서비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셨던 거랑 비슷해가지고 진짜 어디서도 그게 이제 접목되는구나. 고객과의 접근이나 이제 선생님들과의 이제 그런 일회 안에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냥 간다 생각. 네, 마지막으로는 연습하시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기간이 짧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가 바뀌었고 디자이너로 입봉하는 기간들, 그 기간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맞아요. 기간의 축소도 있지만 우리는 6일제
근무 전 처음에 한 달에 2번 쉬었거든요. 뭐 이거는 진짜? 무슨 말이냐면 라떼는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한 달에 4번은 쉬었겠죠. 그런데 지금 5일 근무잖아요. 거기다 연차도 들어가면 고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선생님하고 함께 일하는 시간도 적고요. 또 요즘은 1대1이 아닌 살롱 많고 맞아. 네, 다 팀제나 같이 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술을 증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 디자이너가 입봉 기간이 짧아도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꼭 하시는 광고 드리고 싶어요. 이제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혹은 미용실에서 권유하기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내가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면 남으라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가르쳐 주고도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생이 20%와 80%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연습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20% 안에 드는 삶을 사실 거고요. 근데 우린 다 모두 다 리딩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적어도 고객을 리딩 하시려면 맞아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다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 연습이라는 카테고리는 그냥 진짜 디자이너가 되기 직전까지 그거를 트레이닝하는 기간이지 않을까. 가끔 일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파트너들이 난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디자이너를 진짜 되기 직전까지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기간이라 이제 아시다시피 살롱에서는 예전처럼 파트너를 많이 고용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파트너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실 거고요.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인사와 미소에서 그때부터 이거- 나를 알려야죠. 그럼요. 그래서 어디에서 뽑히냐? 표정과 미소와 태도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분들의 경쟁력은 들어와서부터가 아니라 들어오기 전부터 장착이 돼 있으셔야 걸음걸이. 네, 걸음걸이 거기 다 들어있죠. 거기 태도에 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아 그래 써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그래서 파트너분들이 경쟁력은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진짜 너무 힘든 시기예요. 제일 나와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 진짜 저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나가고 싶진 않아요? 진짜 오늘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사실 궁금한 거 더 많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이 풀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근데도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책에서 조금 더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려주셔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이런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제 책의 제목이 매출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매력입니다. 매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가 어떤 매력을 갖추었을 때 경쟁력이 있나 어떤 나의 특화 경쟁 무기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고 그렇게 매력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고객님들이 우리한테 매출이라는 선물을 또 갖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력은 매출이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끝!